소자 개념까지 해봤고요. 이제 도핑 해볼게요. 도핑 9번이죠. 도핑은 영어로 도핑이고요. 이 앞에는 사실은 일렉트리컬 이런 표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도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론에 따라서 앞에 뭐 일렉트리컬 도핑 지금은 일렉트리컬 도핑이 아니라 일단은 도핑을 하세요. 도핑 앞에 또 방법론에 따라서 일렉트리컬 도핑 또는 치환형 도핑 아니면 전화이동 뭐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도핑 개념 실리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그 안에 가로세로 B 센티미터당 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전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걸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평면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봐요. 실리콘 최역 전자가 4개, 그래서 8이 4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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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그리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다 그리질 않았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주변에 전자가 이제 8개가 존재하는 상태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리콘과 실리콘끼리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도체는 여러분들 내가 아는 한 다 공유결합이에요. 반도체는 그 안에 없어. 금속결합이나 이온결합 그게 아니라 쟤네들끼리는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종류가 뭐냐에 따라 상관없이 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도적으로 내가 실리콘 이 자리에다가 실리콘을 하나 딱 밀어내버리고 다른 실리콘 옆에 3족이나 5족의 애톰을 내가 여기다 넣어준다. 그러니까 금속광에서 배웠던 걸 치면은 치환을 해주는 거죠. 치환. 어떤 애톰이 있는데 걔를 이제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 치환형. 그래서 실리콘을 얘를 바꿔버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3족, 5족부터 하죠. 5족. 알세닉으로 내가 바꿨다고 할게요. 비소. 쥐하고 올 수 있고. 자, 비소 같은 경우는 알세닉 같은 경우는 5족이니까 최역 전자가 5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요.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전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딱 마이너스 전을 띄고 여기는 가운데 양성자 플러스 있어가지고 그러다 잡아당기고 있어. 그런데 얘는 하나가 잉여의 전자가 지금 생긴 거거든. 얘네들은요 결합이 느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몸개그해버려. 자, 알세닉 제가 들어오면은 쟤는 하나의 전자가 결합을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한 100켈빈 정도의 열 에너지만 있어도 얘가 결합이 형라져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알세닉이나 어떤 실리콘에 딱 속해 있지 않고 하나는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뭐라고 하죠? 안용민? 네. 응? 뭐라고 하죠? 자유전자. 맞아, 자유전자. 그러니까 금속이 전개 잘 통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다시 그러지 않을게. VI에서 Y축에 딱 붙어 있었잖아.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거든. 반면에 아까 C번이었나? 그 절연체 있잖아요. X축에 딱 붙어 있는 거. 걔네들은 절연체들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생각하면요. 다이아몬드는요. 다 전자 주변에 그 4개 가지고 8개가 딱 공결합해가지고 딱 강하게 속박돼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전자가 옆으로 뭐 이동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자유전자가 없어. 근데 좀 전 같은 경우에 자유전자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실리콘 하나를 알세닉으로 바꿔주니까 자유전자가 하나 생겼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차원적으로 실리콘 대신 알세닉을 더 하나씩 다 교체해주면 어떻게 돼요?
알세닉 하나 두는 것마다 자유전자가 하나씩 더 생기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것보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내가 자유전자가 막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더 흐르게 돼요. 자, 커런트가 더 흘러 I인데 I 나누기 A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J라고 했죠. J는 뭐라고 했어요? NQV라고 했죠. 자,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를 3족이나 5족이나 바꿔주는 걸 우리가 이런 과정을요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자, 실리콘이 5 곱하기 10에 22승 개 센티미터 3승 개가 있는데 많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알세닉을 만약에 실리콘을 10에 15승계 퍼 센티미터 3승 밀어내버리고 알세닉으로 다 바꿔줬어. 그러면은 여기는 자유전자가 10에 15승계가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바뀐 거야? NQV에서 N이 바뀐 거죠. N이 바뀌니까 J가 더 커지는 거죠. N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도핑을 하나도 안 해줬을 때는 실리콘 반도체가 이건 아니잖아.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큼 있는 거예요? 하나도 도핑 안 해주면 빵은 아니거든. 하나도 안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남아도는 자유전자는 없는데 여기 있는束縛된 이 전자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확률적으로요 서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끊어졌다가 다시 딴 데로 붙었다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게 그냥 역동적인 화면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딱 찍어봤어. 그랬더니 순간 결합 끊어져가지고 잠깐 돌아다니고 있는 전자가 10에 10승계 퍼 센티미터 3승계가 있습니다. 상온에서 만약 상온이 아니라 뭐 100켈빈이다 그러면 이게 더 낫겠지. 상온에서 찍었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잠깐 착 찍었는데 그러면은 또 이만큼의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전자가 아까 걔네들 숫자가 같은 거지 얘가 걔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해돼? 얘가 결합 끊어졌어도 순간 다시 결합 붙고 또 다른 애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평형 상태가 10의 10승계로 룸 템퍼레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 물 이렇게 떠놓고 온도가 있으면은 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물의 증기압 있잖아요. 증기압은 증발됐다가 다시 물로 됐다 이게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마치 그것처럼 얘도 10의 10승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근데 10의 10승은 10의 15승 이런 거에 비해서 한점 좀 낮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크진 않아. 그럼 저런체는요? 10의 10승도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낮은 값이지. 도체는요? J 이퀄런트에서 N이 얘는 이제 도체에서 좀 크지. 자유전자.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자유전자가 최각에 기본적으로 3개가 이제 내놓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도체 같은 경우는 N값이 10에 23승계 이렇게 많이 상당히 큰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실리콘 말고 3족이나 5족을 섞어주는 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을 그럼 왜 하는 거죠? 박성준, 네. 도핑 왜 하는 거야? 화났어. 도핑 왜 하는 거야? 성질 조금 더.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제 좀 이제 면접관에 성질나게 어떤 성질이에요? 기계적 성질은 무슨 성질?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을 그런 지금 아무 상관없어. 정의적 성질, 정의적 특성, 성질이란 말도 사실 좀 같은 건데 돈 화폐 다는 것처럼 정의적 특성을 우리가 좀 조절하려고 하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전류가 잘 안 흘렀던 거잖아. 근데 내가 도핑을 통해서 알세닉으로 이제 바꿔주면은 이제 자유전자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의적 특성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서 내가
11, 15층까지 했던 걸 또 더 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11, 17승 도핑할 수도 있고 11, 18승 도핑을 할 수도 있어. 자, 이제 내가 5족이 아니라 3족을 적어놓겠어. 주기를 꺼내서 3족 리베 B 원적으로 5번인 내가 보론을 넣었어. 보론은 최각 전자가 3개죠. 그러니까 하나 실리콘 4개 동안 빠져나와 둘 3개 되고 하나가 원래 있던 실리콘 여기에 비해서 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의 빈자리가 이제 생긴 거네.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열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이 결합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아. 그래서 움직여. 끊었다가 말았다가 끊었다가 붙었다가 붙어. 근데 얘가 어느 순간 전자가 이리로 갔어. 그럼 여기가 결합이 이루어진 거거든. 그럼 여기가 이제 떨어진 거야. 또 그러다가 이게 전자가 이리로 가. 그럼 이제 여기가 또 비게 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간 거지. 근데 다른 말로 이 빈 공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이제 아침에 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있는데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 근데 내가 주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일로 옮겼어. 그럼 여기 비어지. 여기 차 있지. 또 여기다 차가 그럼 저 일로 옮겼어. 그럼 여기도 비지. 그러면 차가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근데 또 다른 말로 보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빈 공간이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전자가 이렇게 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의 이 빈자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데 얘가 움직인 걸로 봐도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야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홀의 이동은요 더 느립니다. 거의 대부분. 전자의 이동이 더 빠른 거고요. V 홀의 이동은 더 느린 거예요. 자, 홀 근데 저게 우리가 저기까지 보면은 그래 그건 알겠어. 전자의 빈자리 그러니까 플러스 알겠어. 근데 저 빈자리잖아요. 근데 저 빈자리인데 저희 반도체라는 고체 안에서는요 제가 질량을 가진 입자처럼 고정을 해요. 빈 공간이니까 질량이 빵 이게 아니라 질량이 있어. 그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는 좀 더 커요. 그래서 크니까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해돼요? 크니까 가벼우니까 빨리 움직이고 전자 홀 같은 경우는 더 질량이 더 크니까 느리게 움직인다. 이해돼요? 그렇지? 박성준 도핑을 왜 한다고? 전기적 특성을 보강하기 시험기에 보강해야 돼. 전기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조절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꼭 쓰지 않아요. 이제 공대 이게 면접 같은 거 볼 때 공대생한테 원하는 거랑 자연대생한테 원하는 거랑 좀 문제 같은 게 좀 다르거든. 이제 거기서 맞는 그 적절한 단어를 써야 돼. 그리고 보면은 공대를 나온 면접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죠? 정적 특성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제어하고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정적 특성은 시그마 또는 로우.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전기 전도도를 더 높이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내가 5족을 넣냐 3족을 넣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징크 옥사이드 얘는 메탈이잖아요. 얘는 산소잖아요. 얘는 이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산화물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산화물 반도체.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도핑을 해주는 방법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숙제로 이제 내줘. 내가 내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뭐냐면 이제 이거 화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배운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3조 5조 이거에 따라서 이제 N형, P형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징크 옥사이드는요,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냥 아주 그냥 대표적인 흔한
N형 반도체예요. 징크 옥사이드를 내가 챔버에다가 넣고 필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보통 만들거든요. 근데 얘에다가 내가 전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엔도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더 많이 이제 도핑을 하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어떤 방식이 있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썼어. 이 숙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제 댓글을 썼는데 애매하냐? 한번 해볼게요. 게시판에다 올리든가 해야지. 아니 게시판이 아니면 이제 단톡방에다 올리든가 해야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책 찾아봐야 됐거든데 지금은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릴스 보는 게 아니라 잠깐 재민이한테 물어보면 돼. 근데 그걸 이제 다 믿으면 안 되거든.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실리콘을 기준으로 해서요. 내가 3족을 도핑할 수도 있고요, 5족을 도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세닉 또는 포스포러스를 도핑하거나 하는 보론 이런 걸 도핑합니다. 3족은 또 대표적인 게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이 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은 도폰 들어갔어요. 무조건 3족이면 다 쓰고 5족 다 쓰고 이게 아니에요. 3족 중에서도 둘 간에 서로 이제 공정이 가능하냐, 된 다음에 얘네들이 둘이 잘 섞이냐, 실리콘이랑 잘 섞이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랑 안 섞여. 왜 안 섞이냐고? 합금도 그냥 아무거나 다 넣는다고 섞는 거 아니잖아요. 자, 보론 보였을 때, 라센을 보였을 때 처음에 설명했던 게 이거고 지금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은 자유전자가 더 생겼고요, 잉여의 전자가 더 생겼고, 이거는 잉여의 빈 공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반도체 도핑을 하나도 하지 않은 반도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좀 순수해 보이잖아요.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핑을 안 한 반도체 있잖아요. 순수한 반도체. 얘를 우리가 인트린직 그런 본질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INTRINSIC 반도체 영어로 세마이 컨덕터라고 합니다. 도핑을 전혀 하지 않은 반도체를 인트린직 세마이 컨덕터. 한국말로는 진성 반도체인데 진성 반도체라고 하지 마세요. 인트린직 그러지. 근데 내가 만약에 도핑을 해준 반도체 있잖아요. 3족이나 뭐 5족이겠죠. 해준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xtrinsic EXTRINSIC semi conductor. extrinsic semi conductor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제 외인성 반도체라고 해요. 말이 더 웃기잖아. 인트린직, 익스트린직 이렇게 하세요. 그 이유는 그거야. 사람들이 그냥 그 말을 많이 써. 학교 밖에 나가면 다 그 말로 써. 그러니까 그 말로 그냥 써야 돼. 그래서 이 익스트린직 세마이컨덕터는 3족이나 5족 섞어갖고 전자나 아니 홀이나 전자가 이제 무쇠하게 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인트린직일 경우에는 이거랑 뭐 어떤 게 우수한 게 없는 거야. 둘의 숫자가 같은 거야. 얼마큼? 10에 10승 개만큼 실리콘에서. 근데 내가 만약에 3족을 10에 16승, 18승 뭐 이렇게 도표해줬다. 그러면은 여기에 홀이 16승, 18승계가 생기는 거고 맥시멈. 이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16승, 17승, 18승 해줬다. 그러면 전자가 10에 16승, 17승, 18승계에 퍼 센티미터 3승으로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J 이퀄 N 큐브에 의해서 N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N은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전자나 홀 다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우세한 반도체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N형 반도체 하고요. 통상적인 표현으로 예를 뭐 이제 뭐 엔도핑을 한 거지. 엔도핑. 만약에 홀이 우세한 반도체다. 얘는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도핑을 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해요. P도핑.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다가 P도핑 해가지고 P타입 세마이컨덕터를 만든 거야. 알겠죠? N형, P형 두 분의 형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니까 전자와 홀 중에서 뭐가 그냥 압도적으로 우세하겠어? 전자가 우세. 근데 얘는 전자 어디서 왔어? 전자 이거 뭐 노즐부터 우리 징크랑 옥사이드가 있는데 어디서 왔어? 디펙트라는 게 있잖아. 디펙트, 퍼펙트 하지 않으니까 디펙트라는 게 있잖아. 산소가 비어있는 자리를 우리가 산소 베이컨이라고 하죠. 징크 옥사이드를 내가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 중에서 아주 높은 에너지로 천천히 만들지 않고 그냥 만드는 이상 반드시 디펙트는 소량의 때는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그 디펙트 형태 중에서 산소 베이컨시가 있어. 오케이? 산소가 있으면은 얘가 전자를 딱 결합하고 있는데 산소가 빠져나가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두 개가 남겨있겠지.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면 전자 두 개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해돼? 옥사이드에서 얘는 6쪽이거든.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한데 결합하면 이제 전자 두 개 잡아당기는데 얘가 만약에 산소 베이컨식이었어. 그럼 얘는 징크 옥사이드 되는 거에 전자 두 개가 더 공급이 돼. 그런 식으로 전자가 공급이 돼. 그래서 얘는 N타입 반도체. 근데 내가 이렇게 징크 옥사이드를 내가 필름을 증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어. 근데 만들고 보니까 이 전자가 너무 많은 거야.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적절해야 돼.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전자를 반대로 해보자 지금 숙제. GPT 헷갈려. GPT 입장에서도 갑자기 몇십 명이 갑자기 열몇 명이 갑자기 올해 1학기 때 3월달에 갑자기 물어본 거 아니야?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징크 옥사이드에 있으면 전자가 너무 많아. 이거랑 반대로 보는 거야. 전자가 너무 많아. 근데 전자를 좀 줄이고 싶어.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전자를 줄이고 싶어. 산소 입장에서 어떻게 해? 응? 자, 이분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징크 옥사이드에서 얘는 N타입이에요. 전자가 주된 전화, 캐리어라고 그랬잖아. 주된 캐리어를.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산소 베이컨시가 있으면 전자가 이제 생겨나요. 지금 전자가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나는 지금 전자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산소 베이컨시를 줄여야겠지. 빈자리에다가 산소 베이컨시에다가 뭔 짓을 해야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전자를 더 징크 옥사이드가 전자가 많은데 전자를 더 줄이고 싶으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알아보세요. 어떻게 그거를 이때는 댓글로 썼거든. 자, 숙제. 어떤 저렴 기판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진공 챔버에 집어넣고 징크 옥사이드 얘를 이 기판 위에다가 방막 징크 옥사이드 필름을 예를 들어서 100 나노미터 띄어쓰기 하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특성을 보니까 너무 컨덕티브해요. 내가 원하던 것보다 너무 컨덕티브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 근데 전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일 수 있어? 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장님이 알아오라고 지금 시켰어. 사장님. 뭐지? 취업하면은 혼자 프리랜서가 아니라 취업하면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상사 제일 자주 보는 상사나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혹시라도 좀 젊은 혈기에 막 들이대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좀 이상한 사람이 없어도 평생 같이 살 거 아니거든. 계기지 말고 여러분들 시킨 거 열심히 하고 그러세요. 그렇죠? 자, 이제 PN 접합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PN 접합. 아니, 잠깐만. 이거. 그래서
지금 요거를 했던 게 보면 실리콘이 있는 거를 실리콘 밀어내고 얘를 보론 아세닉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방식,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substitution, 영어로 쓰잖아요. 스펠링 틀리면 안 되지. 치환형 도핑이라고 해요. 치환형 도핑, substitution.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케미칼 도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성 바꾼 거잖아, 한마디로. 실리콘 있던 거 빼버리고 다른 거 넣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케미칼을 쓴 거예요. substitutional 도핑 또는 케미칼 도핑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지? 그러니까 그 도핑하는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고체 물리에서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면, 자, 우리 실리콘 가지고 할 때 얘가 단면 같은 거 보면요, 얘가 공정하는 동안 보면 얘가 한 500 마이크로미터만 이래 두께가 0.5mm인 거지. 그러니까 꽤 두꺼워. 근데 실리콘만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종류의 반도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두께나 길이나 이런 게 차원이 좀 되게 작아져.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보통 나노 반도체라고 이렇게 나노자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노 반도체는 뭐가 있냐면은 기판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의 두께가 1나노미터, 2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1나노미터면 여러분들 아까 실리콘 우리 격자 있잖아요. 격자가 5옹스트롱이잖아. 5.4옹스트롱이잖아. 그러니까 격자 한 두세 네 개밖에 없는 그런 두께예요. 되게 얇은 거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2나노미터라고 해봐. 근데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애톰들을 이제 치환을 해주는 게 뭐 땅 파고 치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그 보로이나 아르세닉을 말 그대로 그냥 쏴주는 거거든. 쏴주면 총 쏘듯이 그냥 쏘는 거야. 그 이온 임플란테이션 방법이라는데 쏴주면은 얘가 가가지고 여기 딱 박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나노미터면요 박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도핑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핑을 어떻게 하는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어떤 A라는 물질을 다이렉트 이렇게 딱 컨택을 시켜요. 근데 A라는 물질이 전자가 많은 물질이에요. 진짜 많은 물질.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면 전자가 좀 이동을 해요. 아니면 얘는 전자가 너무 없고 홀이 너무 많은 물질이에요. 홀이 너무 많은 물질이면요 전자가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그 붙여놔가지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좀 제어할 수 있거든. 그런 식의 도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지, 전압, 트랜스퍼, 얘는 뭐 이동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도핑. 전화 이동 도핑, 차지 트랜스퍼 도핑이에요. 영어로 하세요. 저런 방식으로도 도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실리콘 가지고 하고 이제 실리콘이 이제 도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확산 또는 이온 임플란테이션 방법으로 이제 회사에서 하거든요, 실제로. 되게 정밀하게 잘 하는데 실리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도핑 방법이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예로 아까 산화물 반도체인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아까 전자가 너무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전자를 줄인다고 했어요. 전자가 있는데 전자를 더 넣는 게 아니라 전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엔도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피도핑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엔도핑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반도체는 또 두께가 너무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보로이나 아세닉을 막 쏴주는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 그 방식으로 하면 저 이날부터 그냥 공정하고 나면 그냥 필름이 사라져 있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자를 내주거나 아니면 전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다른 물질을 이렇게 여기다 다이렉트를 딱 붙여놓으면은 그 둘 간에 전화 이동이 일어나. 그래서 도핑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런 방식을 우리가 차지 트랜스퍼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실리콘으로 했는데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점점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쪽 여기 배울 때요. 여기에는요. 다결정 실리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정질 실리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같은 실리콘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다 단결정 실리콘이거든요. 단결정 웨이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필름 형태로도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비정질로도 만들 수 있고 다결정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4원계 있잖아요. 원소가 4개 들어간 산화물 반도체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반도체 물질로 써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 그거 꼭 실리콘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고 도핑을 할 때 N타입 도핑, P타입 도핑을 하는데 N타입 도핑을 하는 그런 아르세닉, 포스포러스를 우리가 도너라고 합니다. 도너. 내준다. 근데 삼족같이 전자를 이제 받아들이는 있잖아요. 이제 전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억셉터라고 합니다. 억셉터. 그 정도는 알아야. 도너, 억셉터, N형, P형은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지원하는 문과생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4월달 작년? 재작년이니까 하이닉스 뽑았는데 거기서 이제 문과 전공을 뽑은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이제 이공인 거지. 자, 3시 40분인데요. 그 N형, P형 좀 어려운데 조금만 시험 보안캐한테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만 더 하고 MP 다이오드 그런 얘기까지만 좀 하고 오늘 수업을 하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N형 실리콘이 있고요. 이쪽에 P형 실리콘이 있습니다. 둘을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N형 실리콘인데 얼만큼 N형이냐? 내가 여기다가 10에 17승 per 센티미터 삼승만큼 전자를 이제 5족을 도핑해서 전자의 개수가 10에 10, 전자의 농도가 10에 17승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그거 했다가 시간이 좀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내가 지금 이 몇 번이니? 10번? 10번? 10번에 PN 접합, PN 다이오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고 11번에 이동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동도. 요거는 얘기가 좀 짧아. 이건 좀 길거든. 이따가 좀 요거가 좀 짧은데 요거 얘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요거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첫 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전자나 홀 이런 캐리어들이 있어요. 전하를 띤 입자를 우리가 캐리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잖아. 움직여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자, 근데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이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돼. 뭐가 움직이려면 힘이 작용을 해야지 그 물체가 위치를 변 위를 바꿔서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변이. 자, 근데 얘가 움직이려고 하면 힘인데 힘이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냐면은 만약에 내가 아까 같은 커피스터 있잖아요. 커피스터 그 이렇게 돼 있던 그 이제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고 딱 연결하면 여기는 플러스로 중성이었던 게 플러스로 되죠. 이제 중성이었던 게 마이너스로 되죠.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물리적 거리 D만큼 디스턴스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곳에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이쪽이랑 이제 이쪽이랑 다른 거야. 높은 데가 플러스, 낮은 데가 마이너스. 또 어떤 공간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제 존재하면요, 그 사이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여기 이 중간에는 전기장의
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일렉트릭 장은 뭐야? 필드 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금속판 이렇게 놓고 이거 연결 안 해서 봐. 배터리 연결 안 해서 봐. 그럼 전기장 존재?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전기장이 존재. 전기장이 존재하면 한쪽은 이제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제 대전이 된 상태야. 오른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대전이 된 상태야. 자, 아까 마이너스는 청력. 마이너스 플러스 청력,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인력이라고 그랬죠. 자, 전자와 홀이 저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는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움직여. 홀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잘했어. 한 명만 대답하면 이제 이걸 줄 수 없게 다 대답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빈 공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이제 좀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보자. 실리콘 같은 새로 그려볼게. 실리콘 같은 이제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금속 전극을 이렇게 입혀 광막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 자 그러면은 얘가 N형이면은 전자가 엄청나게 우세하거든 숫자가. 그런데 홀이 있거든. 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P형이면은 홀이 엄청나게 우세하거든. 10에 17승 막. 근데 전자는 10에 3승 이렇게 있어. 둘의 곱한 게 10에 20승이 되는 거거든. 실리콘 예를 들어서 N타입인데 전자가 10에 16승이 있어. 그럼 홀은 10에 4승이 있어. 둘의 곱한 게 10에 20승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작은 거지. 근데 그걸 있긴 있어.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N타입 실리콘.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안에 있고 홀도 있어. 이렇게 하면 여기는 플러스로 대전되고요. 여기 마이너스로 대전되니까 전자는 오른쪽, 홀은 왼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이해돼요? 근데 저 이동하는 게 그러면은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가. 내가 양단에 1.5V짜리 두 개 연결했을 때의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양단 간에 전 위 차는 몇 볼트? 얘랑 얘는 1.5V짜리 두 개 연결했으니까 3볼트. 근데 여기다 하면 1.5V짜리 4개 연결했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전차는 6볼트.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기지네? 누가 12볼트 정도 그랬는데 너무 자신있어서 순간 내가 애들 틀렸나 그랬어. 그쵸? 틀렸죠? 10을 틀렸지? 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일렉트릭 필드를 얼마나 이 전이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달라지거든. 일렉트릭 필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D분의 V. 얘는 볼트 퍼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되겠죠. 거리분의 몇 볼트, 이 단위 거리당 몇 볼트가 인가되냐를 우리가 표현한 게 일렉트릭 필드야. 그래서 볼트 퍼 볼트 나누기 이제 거리, 이 두 극 간의 거리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만약에 이거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3볼트를 볼 수도 있고 6볼트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3이랑 6은 이제 2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얘랑 얘는 3볼트랑 6볼트를 걸었을 때 얘랑 얘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은 6볼트를 걸면 3볼트 걸을 때 이렇게 속도가 오면 6볼트는요 2배로 빨라. 그러니까 내가 전기장 얼마나 걸어주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비례해서요. 자 그럼 비례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쭉 이어서 쓰세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는 내가 일렉트릭 필드를 얼마나 걸어주느냐에 따라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직선 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 세지면 이렇게 좀 이게 직선이 아니라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직선된 구간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V는 뮤 곱하기 2라고 하는 어떤 비례 상수를 쓸 수가 있겠죠. 전자나 홀이 이제 움직이는 이 속도는 어느 범위 안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한다. 비례하는 수 있겠죠. 그래서 뮤는 V 나누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요 U라고 있고요. U라고 있고 이를 우리가 전하 얼마나 잘 이동하냐. 그래서 전하 이동도라고 해요. 전하 이동도는 전하의 속도 또는 속력이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속도 속력은 이거고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볼트 퍼 일렉트릭 필드거든. 둘은 속도는 아니잖아. 속도 다른 개념. 이 필드가 가해졌을 때의 속도거든. 그러니까 속도 개념이 안 되거든. 자, 얘는 단위가 센티미터 퍼 세크고요. 얘는 단위가 볼트 퍼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얘 번분수 정리해보면요. 센티미터 제곱 퍼 볼트 곱하기 세컨드. 분모에는 볼트 곱하기 세컨드고 분자는 센티미터 제곱이다. 정리된 거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숭을 보라고. 근데 여기서 나온 거거든.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센티미터가 나오면 이제 딜이고 센티미터 30 나오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개수 퍼 센티미터 30 하면 부피 3차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학생 답안지에다가 센티미터에 5승을 써놨어. 아니 어떻게 난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5승이라는 단위를 본 적이 없거든. 5차원이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모르면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여기서 딱 보면 2차원이 아니라 얘는 정리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 전화 이동도라고 영어로는 캐리어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모빌리티 그러면 이동도 얼마나 이동하냐? 포스랑 모빌리티 킥보드 하잖아. 이동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뮤라고 하고 요 밑에다가 전자면 이렇게 뮤 홀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합니다. 전자 이동도 홀의 이동. 근데 아까 둘 중에 뭐가 더 빠르다고 했어요? 같은 일렉트릭 필드 걸렸으면 전자가 더 빨라요. 전자가 질량이 좀 더 작거든. 홀보다. 질량이 더 작은 게 같은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더 빨리 움직이고 홀이 더 느립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가 있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뭐 수백이 막 200, 300, 400 좀 높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200 cm 제곱 퍼 볼트 세크 막 그래요. 실리콘 같은 경우. 순수한 그냥 실리콘 가지고 그냥 측정을 해보면 막 1000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재보면은 한 수백 나와. 그러니까 이동도 값은 큰 게 좋겠어, 작은 게 좋겠어? 내 키가 큰 게 좋겠어, 작은 게 좋겠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더 작은 거보다 크게 더 좋잖아. 그런 것처럼 이동도 값들 여러분들 이게 큰 게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결정 실리콘이 거의 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반도체도 있어. 근데 200보다 더 나오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건 또 이제 거기에 용도에 맞는 그런 거죠. 징크 옥사이드 아까 방막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동도 한 자리 숫자나 많아야 한 10, 뭐 20, 30 그 정도 잘 만들어야지.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에 쓰고 있는 것들을 뒤에 보면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이런 폴리실리콘 이런 거 들어가고 걔네들이 한 폴리실리콘 이런 게 한 100 정도 되고요. 이동도가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산화물 반도체는 한 10 이렇게. 뭐가 더 좋은 거야? 폴리실리콘이 이걸로만 따지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성능도 좋은 거지. 근데 또 다른 용도도 또 다 적절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이동도 이런 거 알아두고요. 우리가 앞에서 J equal NQV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J 값이 크려면 뭐 그거는 그거 나왔죠. 근데 J equal NQV에서 NQ에서 V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V equal 뮤이라고 했죠. 뮤이 이해돼? 그러니까 금속이나 반도체나 이제 내가 이제 전류 흘렀을 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려면은 N 값이 크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동하는 전자 같은 거에 캐리어의 V 값이 커요. 아니면 이 필드를 세게 걸어주면 J 값도 커지는 거지.
이 필드 셀의 공단이 뭐냐면 V 꼴 IR에서 V 그냥 크게 준다는 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I를 크게 하려고 I는 R분의 V였는데 I 크게 하려고 V 크게 하면은 그냥 뭐 그것도 맞는 접근이지. 근데 꼭 그래야 되나? 이게 크거나 이게 커도 되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NQU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앞에서 배웠던 비저항의 역수 있잖아요. 전기전도도. 그래서 시그마는 지금 식을 뜯어보면은 NQ 뮤 이렇게 나옵니다. NQ 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어떤 뭐 구리의 카파의 시그마 값도 있을 수 있고요. 실버의 시그마 값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는 뭐 어떤 실리콘의 시그마 값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그마 값이 제일 좋은 게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전기에 잘 통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그건 일단 귀금속이니까 구하기 하여튼 값이 비싸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리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도소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실리콘도 시그마 값이 있는데 얘는 부도체와 반도체 중간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얘를 우리가 값을 도핑을 통해서 시그마 값을 조절할 수 있어. 그럼 시그마는 NQV에서 뭐가 조절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N 값이 이제 바뀌는 거죠. 도핑을 통해서 10에 16승 넣겠다. 16승보다 10에 18승 넣는 게 더 많잖아. 더 전류 더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물론 도핑 값에 따라서 밀값도 좀 달라집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숙제는 어떻게 제출할지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PN 접합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